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2020년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이 어느새 가고 새로운 월요일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데요.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반짝반짝하고 축복이 가득한 월요일이시길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용의 리더십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용인데요. 21세기 북스 출판되었고요. 김태우 선생님 지음입니다. 우리 지은이 김태우 씨는요, 196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셨고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셨으며 서당 생활을 통한 유교 공부와 암자 생활을 통한 불교 공부를 하셨습니다. 늘 배움의 스승을 찾는 평생 학습인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모든 인간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누리는 삶, 예술로 가꾸는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계시고 자연 경영, 인간 중심 경영, 영성 경영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세상이 아주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한 위기에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청년뿐만이 아니고 요새는 나이가 바뀌었죠. 유엔에서 밝히는 청년의 나이는 65세까지입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위기와 기회 속인지도 모를 그런 불안함과 걱정 때문에 떨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용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상상의 동물인데 용의 리더십을 깨달으면 제4차 산업혁명의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고 기업의 리더들이 용의 리더십을 체득하면 21세기 이병철, 정주영이 되어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 창조력의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지혜로서 참 뜻을 가지고 몸으로 체득하는 정신과 가슴이 체득하는 리더가 많이 태어나고 밝고 행복한 나라, 인류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태우 선생님은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삶을 영위해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한국이 세계 인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 데 기여할 1등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경영을 공부하고 경영을 잘 아는 사람은 기술을 공부하며 인문학과 철학을 깊이 통합적으로 배우는 평생 학습인이 되어 도전하고 준비하는 전략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변화에 따른 간극을 잘 메우고 조율해서 살아가는 지혜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십니다. 원래 용은 작은 물고기, 뱀이나 잉어, 거북이나 말이 오랜 세월 연륜을 쌓으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이야기가 정설입니다. 그래서 용에게 9 자식이 있다는 용생구자설에서도 자식들은 용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화와 전설을 잘 들여다보면 용이 되었다는 해피엔딩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용이 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 이무기가 바로 그런 억울한 뱀이다. 리더십을 드러내는 짧은 순간에 곧바로 이무기와 용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리더십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비전 수립부터 목표 공유, 조직 문화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점검, 리스크 관리 등 실용적인 노하우부터 항구적인 전략까지 조직 관리 전반에 걸쳐 리더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적 지침들을 가득 배웠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이무기의 결정이거나 용의 결정으로 판가름이 난다.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는 결국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다. 결과는 선택할 수 없지만 대응은 선택할 수 있다. 리더십이 강하면 조직의 성공 가능성도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직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십을 찾게 된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고용하고 스포츠팀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새로운 감독을 찾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지식만 충분히 쌓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의 자질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쌓여있는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일과 순간순간의 결정,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가진 지식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그 지식을 행동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 and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너럴리스트는 한 분야에 뛰어난 지식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을 말하고 스페셜리스트는 한 가지 분야의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스페셜리스트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깊을 뿐 다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팀 내 다른 분야의 동료를 이해하거나 협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너럴리스트는 다방면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팔방미인으로 볼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어느 한 분야에 대해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 분야만 놓고 보면 제너럴리스트는 스페셜리스트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용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자는 어느 쪽인가? 둘 다 갖춘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전문가이며 제너럴리스트인 동시에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 리더는 한꺼번에 많은 일도 처리해야 하고 장기 프로젝트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하려면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이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 저자분께서 강의에서 많은 리더와 관리자들께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의문이 들고 질문이 생겼을 때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는 몇 명이나 알고 있고 수시로 만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능동과 수동은 삶과 죽음이다. 용과 이묵이다. 고민이 생기면 해결할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 진짜 공부다.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서적을 몇 권이나 읽었는가? 자기 분야의 전문 서적 30권만 읽고 깨쳐도 전문가가 되고 300권을 읽고 설명할 수 있다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되며 3,000권을 읽으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도전해보라. 용이 된다는 것은 매 순간 능동적으로 계속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무기가 아니라 지렁이 신세인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더 배운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지식 융합의 시대다. 노하우보다 노웨어, 노후, 노와이가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기술이고 그 지식이 어디에 있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며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시험 유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많은 시험이 융합 서술형으로 바뀌고 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지식을 재조합, 재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지식을 학습할 때 공부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까닭은 습관이 길들여지기까지 절대 시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21일. 생각이 대뇌 피질에서 뇌관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뇌는 충분히 반복되지 않아서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이 시기를 지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나의 신념은 우리 21일 습관화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용을 만드는 절대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정말 읽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통해 세계 대중들에게 각인된 만시간의 법칙. 그것은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한 가지 일에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시간 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한 사전 준비 또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 피카소, 프로이트,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 공통점은 최소 10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한 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대기만성형이란 말과도 통합니다. 그저 평범했던 고등학교 락밴드에 불과한 비틀즈는 1960년 독일의 함부르크에 초대받았는데 당시 그곳에는 로큰롤 클럽이 없었기 때문에 비틀즈는 풋내기에 불과했는데도 하루에 8시간씩 연주했다 합니다. 그런 시도를 아끼지 않았죠. 그들이 성공하기 시작한 64년까지 모두 1200시간을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이들의 놀라운 밴드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이무기만이 용이 될 수가 있는데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는 서경에 나오는 말로 실생활에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선이동, 동유궐시, 근기능, 상궐공, 유사사, 급기유비, 유비무환, 생각이 오르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옮기는 것이 시기에 맞게 하며 그 능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공을 잃게 되고 모든 일은 다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만 있어야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우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늘 지난 한 그야말로 지극히 어려운 시간이 쌓인 습관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우연이 생길 수는 있지만 불현듯 생기는 우연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그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준비된 자인가, 그저 우연히 맞이한 자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연을 필연적 성공으로 바꾼 사람들, 이들은 우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열망에 긴 시간을 버티다가 정말 우연처럼 우연을 만난 것뿐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행운이라 부르는데 패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오지만 사람들은 이를 불행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공 바로 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로마 신화에서 포르투나는 기회와 행운의 여신입니다. 달려오는 그녀를 잡으려면 앞머리카락을 낚아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뒤에 잡으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르투나는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포르투나와 마주치니까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높은 도는 자연에 있다는 말처럼 자연의 동물 속에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12개의 리더십을 뽑아 상상의 동물인 용을 만들어냈는데
그룹을 지어본다면 외부 환경의 감지는 매, 소, 돼지, 메기가 해당될 것이고 변화와 혁신은 뱀으로 상징됩니다. 용기와 투쟁은 사슴, 호랑이가 담당하며 안전관리 및 방어는 잉어, 꿈과 목표 집중과 몰입은 여의주와 독수리, 인내와 도전은 악어와 낙타, 재력은 조개가 해당됩니다. 이제 12가지 동물에서 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장점과 지혜를 찾아보는데 우리는 여의주를 찾았습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의주가 있어야지 하늘로 승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주를 한자를 파자해보면 마음의 빛을 세우는 구슬과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자기 삶의 꿈 목록인데 이것을 이루려면 다양한 성공 에너지의 어젠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상징인 용의 리더십을 통해 용 써야 합니다. 리더는 변화를 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데 조직원은 리더의 발걸음에 맞춰 뒤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견지망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봐서는 길을 잃고 맙니다. 리더는 변화의 본질을 읽고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닌지, 한 분야의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화의 기본은 다양성을 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양한 생각을 접해야 새로운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마에 게이니치가 3년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다양함과 새로움을 얻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 약속을 잡거나 네트워킹 모임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책과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리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나 경기를 치를 때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집중으로 인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고 그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집중만큼이나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무의식적으로 하나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몰입 연구의 대표자라 불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에 의하면 몰입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몰입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행복을 추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행복이 아니더라도 삶의 충만함을 느낌으로써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중에 최상위층에 있는 행복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몰입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데 이 몰입을 가장 최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몰입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몰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서 산매에 빠져 집중하는 그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그 두 분이 아주 친하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시고 그 두 분이 한 청년에게 질의응답을 해주는데 질문에 어떤 능력이 생기면 좋겠냐 하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하셨대요. 책을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은 책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렇죠?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기자는 사람 인자 아래 그칠 지자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없애면 지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없다면 기업은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 역시 용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재가 모인 기업과 국가가 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춘에 최근 발표한 세계에서 연간 매출액이 가장 높은 2019년 세계 기업 순위 탑 500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의 비전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고객이 쇼핑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비용 절약을 할 수 있는 목적지가 되십시오. 폭스바겐은 이 세상을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장소로 만듭니다. 도요타는 가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이동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선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품질, 끊임없는 혁신, 지구에 대한 존중을 약속하며 기대를 뛰어넘고 미소로 보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합니다. 애플은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우리의 비전은 지역 사회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및 금융 솔루션의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존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번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 디자인으로 세상을 고무시킵니다. 알파벳은 모 회사고 구글이 대표 기업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의 기업 비전 선언문,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합니다. 와, 진짜 스마트하고 깔끔하죠? 그래서 저의 기적 방송국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과 바로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의 신뢰의 발톱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기업만이 살아남는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는가요? 솔직해지고 자신의 입을 다물고 적극적으로 듣는 이 피드백 도구를 사용해서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리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깊은 인간관계, 빠른 성과와 견고한 수익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비결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례와 연구조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위대한 리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의 성공 비결에는 그 신뢰가 바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점점 더 평평해지는 동시에 얕아지는 상황에서 신뢰는 이런 세계를 구축하는 맨 위의 면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덮고 있는 아스팔트 같은 그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점점 신뢰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며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통로는 신뢰밖에 없다. 이처럼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반박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우위에 서고 싶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태어나 말을 배우는데 대략 2년 정도 걸리지만 침묵하고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이나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어렵고 그만큼 경청의 힘은 강력하다. 천하를 통일한 한 고조 유방에게 장량, 한신, 소하와 같은 유능한 인재가 있었다면 그 경쟁자인 초패왕 항우는 유방의 신하, 전부를 합쳐도 모자랄 범증이라는 인재를 두고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패하고 말았다.
경청의 제1포인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침묵이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리더는 무조건 말하는 것 이상을 들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청취와 경청이다. 자,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리더십 10계명을 말했습니다. 1. 신뢰는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2. 변화와 혁신 정신을 추구합니다. 3.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4.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라. 5. 약점도 강점으로 승화시키면 됩니다. 6. 비범함으로 평범함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라. 7.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져라. 8. 부드럽고 편안한 리더가 되어라. 9. 인간적인 관계 형성에 노력하라. 10. 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능숙하게 구사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소처럼 귀를 열고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하는 리더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용의 리더십을 읽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들은 거의 다 하늘과 땅에 그 연결시키는 리더십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혁신, 그리고 제품, 인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뭐 이런 분들 다. 근데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게 점핑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 기초의 단계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통찰력,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창의력, 그리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심장, 두근두근하는 심장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 용의 리더십, 우리 김태우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나 좋은 책이고 21세기 북스가 아니었으면 저에게 이런 리더십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여서 저는 너무 든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